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요 도시 인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제를 전달받은 것은 어떤 우리 이제 북구 하면은 뭐 북구가 부산 전체 어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어떤 이제 역사적으로 크게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좀 측면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 타개하는 측면에서 이 북구의 어떤 역사를 좀 새롭게 이제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민족문화연구소하고 이 북구청이 공동으로 도시 인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역사의 한 꼭지가 오늘 만덕동 사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덕동 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북구의 어떤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조명을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부산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뭐 주목을 해보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들은 이제 요 북구 이제 만덕동 사지가 우리가 이 만덕동에 있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만덕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만덕동 사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있는 이 사명이 절명이 좀 이제 분명하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만덕동 사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 지금 이제 북구에 있는 저 만덕사에 대해서 이전에 절명이 만덕사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어떤 학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 부분이 지금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쉽게 이제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꾸지를 못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 사업을 해본 결과 저 절명은 현재 만덕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다른 명칭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문화재로 저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저 부분을 이제 변경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덕사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저게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도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기비사라는 명문기하가 출토가 되어졌거든요. 명문기하가. 그래서 아마 이제 기비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유추를 하였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용역 결과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을 했는데 아직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만덕동 사지다 이와 같은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논쟁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덕동 사지다 이와 같은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만덕동 사지와 관련을 해서 이 만덕동 사지가 여튼 이 중세 시기에 부산의 역사와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세 시기에 이제 부산의 어떤 이 군현 변동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만덕동 이 사지에서 아주 어떤 뭐 기비사든 만덕사든 그 절이 아주 뭐 성행을 했는데 발달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기에 이 중세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제 군현 변동과 한번 관련을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덕동 사지에서 이제 3차 발굴을 했었는데, 이제 그 3차 발굴에서 여러 어떤 출토품이 출토가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출토품을 통해 가지고
이 만덕동 사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 만덕동 사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주목을 했는데, 이제 왜 주목을 했느냐? 이 고려사에, 이 고려사 저류하고 만덕사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충의왕의 어떤 서자 석기가 만덕사에 유배가 되어졌다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석기가 유배된 곳이 지금 만덕동 사지라고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출을 하였던 거죠. 유출을. 그래서 지금 만덕동 사지의 사명도 만덕사라고 규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유명되었었고, 결국 이제 그 만덕동 사지가 유명하니까 부산시에서도 저 사역을 한번 발굴을 해보자 라고 해서 90년대에 이 3차 발굴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기비사라는 명문기와 그 다음에 이 고급 청자, 이 잡상 이와 같은 이제 유물이 출토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유물이 출토가 되어졌으니까 이런 어떤 유물들이 쉽게 출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출토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어떤 이제 유물이 출토가 되어졌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 만덕동 사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만덕동 사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이제 중세시기의 어떤 군현 변동, 이 만덕동 사지가 이 고려 시대에 이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도가 있고 그 직할시가 있고 또 직할시 밑에 이제 구군이 있죠. 구군이 있는데 이 고려 시대도 이 이제 뭡니까? 주가 있고 그다음에 군이 있고 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이와 같은 그 군현 단위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존재를 했었는데 이 만덕동 사지는 고려 시대에 어느 군현에 속해 있었겠던가? 우리가 통상 만덕동 사지 하면은 고려 시대 동래군, 동래현과 많이 연관을 시켰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동래군과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동래군과 함께 고려 시대에 존재했던 동평현이란 현이 있었는데 동평현과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고려 시대에 동평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당감동에 이제 치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래군, 나중에 동래현으로 바뀌는데, 동래현은 어디에 이제 치소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의 저 망미동, 백무청 있죠? 예, 그쪽에 치소가 있었습니다. 치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만덕동 사지는 어느 군의 관할 하에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덕동 사지의 이 전체적인 어떤 유물을 통해서 그 위상과 한번 의미를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려시대의 어떤 군현 변동 부분인데, 같은 이제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동래군이 존재했었고, 그 동래군 간하에 영현으로서 동평현이라든지 기장현이 존재를 했습니다.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동래군이 조선 초기에 오면은 속현으로 강등이 되어져 버립니다. 속현으로. 즉,
이제 속현이란 것은 뭐냐면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방간이. 그래서 지방간이 이제 파견되지 않고, 즉, 이제 다른 군현의 지방간이 이 동래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동래군이 동래현으로 강등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예? 이전에 이제 뭡니까? 동래군과 연계를 가졌던 동평현도 다른 지역으로 이속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동평현 같은 경우에는 이 양주의 속현, 양주의 어떤 이제 속현으로 이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양주의 속현. 그 다음에 이제 기장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양주현의 속현이었다가 나중에 현종 9년에 울주의 속현으로 이관이 되어져 버리죠. 울주의.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군현의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래현이 현종 9년에 속현으로 되어졌다가 이제 주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방간이 파견이 되어지는데, 지방간이 파견된 구체적인 딱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인종대에는 지방간이 파견이 되어졌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종대에 녹봉을 지급할 때에 동래현의 헬령하고 그 속단들에게 녹봉을 지급한 기록이 고려사 식화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현이 이제 주현으로 성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래현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이제 속현으로 강등이 되어졌고 또 뭐 때문에 주현으로 성격되어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남할여초의 그 정치적인 어떤 변동하고 일단 관련을 가지지 않느냐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남할여초에. 즉 뭐냐면은 이 신라 말기에, 즉 후삼국 정립기에 이 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치열한 이 삼국의 어떤 문제를 두고 대립을 할 때에 어느 쪽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근에 있는 양산, 양주, 그 다음 울주, 이 지역들은 다 이제 왕건편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동래군은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후백제 견훤이 이 전령도의 명마를 왕건에게 선물을 한 그와 같은 기록이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은 오히려 후백제 견훤과 좀 정치적인 좀 그 연관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려 현종 9년에 속현으로 전락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제 주현으로 성격된 부분은 뭐냐?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 동래현, 동래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동래정시, 예? 동래정시가 고려시대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동래정시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래정시가 중앙관료로 어떤 진출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정목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성장을 해 나가는, 특히 이제 정한 같은 경우에는 인종의 왕비인 공예태우의 동생과 혼인을 하거든요.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왕실과 밀착된 그런 어떤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이 동내현이 주연으로 성격되는 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뭡니까? 어떤 정치적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정치 권력에 있는 인물과 어떤 친소관계를 가지느냐, 그 친소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고 또 혜택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즉 비일비재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유사하게 고려시대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내현이 주연으로 성격되었으면은 과거의 어떤 동내군과 즉 연계되어 있는 동평현이 그러면 동내현의 속현으로 이관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그 부분은 기록을 통해 볼 때 동내현으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양주의 속현으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 동평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다시 또 이제 고려 때는 그 이관되지 않다가 조선 초기에 동내로 왔다가 또 양주로 갔다가 동내로 왔다가 몇 번을 반복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동평현 같은 경우에는 여튼 그 동내의 속현으로, 양주의 속현으로 존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동평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학사 이 종명에 보면은 호장이라든지 제장리 이와 같은 향리청의 어떤 주도로 이제 종을 주조한 이와 같은 기록이 명문이 종명이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찾아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부산 역사를 쓰면서 중세 시기에 이 선학사 종명을 가지고 동평현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이 선학사 종명에 보면은 이 동평현 선학사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은 어느 시점에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종이 지금은 소실되어졌습니다. 소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학사 종명을 통해서 이 동평현 관내에 우리가 주목하는 만덕동 사지 말고도 선학사라는 사찰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일단 유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저거 뭡니까? 당감동 동평동 쪽에 뭡니까? 지금 서남사라는 절이 있죠. 예, 서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럼 이 서남사와 선학사가 같은 절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시점에는 저 서남사가 견강사라고 명명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절도 또 아닌 거죠. 아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학사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와 같은 부분들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평현 관내에 만덕동 사지와는 다른 이 선학사라는 종이 사찰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 이제 선학사 종명에 보면은 이 호장이라든지 제장리가 이제 주도로 해서 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속현 지역의 주요한 권력자가 누구냐면은 이러한 호장들이죠. 즉 향리청이죠. 왜냐하면은 지방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의 어떤 지배 세력으로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평행 같은 경우에는 호장이라든지 제장리청이 주도로 어떤 관내의 지역을 좀 다스려가는, 이제 조세 수치도 하고 지역을 다스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양주의 지방간이 있고, 그 양주 지방간의 권력을 위임을 받아서 동평행 관내를 다스려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선악사 종명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효장 항리청이 이제 성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성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동평현성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당감동 한 350번지 1원 이 지역들이 옛날 동평현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동평에는 어떤 범주, 관할 구역들은 물론 요즘처럼 분명한 어떤 관할 구역이 딱 설정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평현 관할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 북구, 그 다음에 이제 치소가 있던 진구, 뭐 사상구, 그 다음에 이제 사하구, 그 다음에 뭐 이제 서구, 이제 이런 어떤 지역들이 옛날 동평현의 어떤 관할 범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관할 범위를 설정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그 동래 현성, 맨리, 그 다음에 그 동평현 어느 지역,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관할 범위를 설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세 고려시대 역사에서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각 지역에는 토착 성시, 토성이 존재합니다. 토성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이제 동국 여지성남의 어떤 기록이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여튼 동평현에는 그 동평이시와 동평안시가 존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지금 동평이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평이시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평이시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는 게 전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고, 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데 조선 초기 기록에 보면은 이 태조 때에 보면은 이 고문서가 하나 있는데, 즉 이 동평이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조에서 첩을 오면은 고가산대구 공조전서 이하상의 처 이시, 나이는 37세고 적 동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상의 처 이시는 동평을 본관으로 하고 있는 동평이시다 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여튼 이 지역의 토성으로 동평이시가 일정한 권력을 가졌었고, 그 가진 권력이 나중에 고가산대부, 공조전서, 이화상의 처로 가게 된 요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고려시대 토성들이 만약에 존재했다면은 그 토성들이 일정한 권력을 가졌겠죠. 이제 권력을 가졌을 거고, 이제 권력을 가졌으면은 좀 뭡니까? 무덤들도 좀 좋게 만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은 뭐 고음묘지에 가도 뭐 10평, 뭐 5평, 이 정도의 어떤 이제 무덤을 쓰고, 또 아울러서 그 비석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세우고,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정건대 시기도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그러면은 고려시대의 이 동평이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평연의 어떤 지배 세력들, 이 지배 세력들이 어느 지역에 무덤을 썼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그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요 덕천동 고분군이다라고 한번 저는 유추를 해봤습니다. 덕천동 고분군. 그래서 그 덕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분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국시대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무덤도 그 18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민묘도 있고. 지금 우리 뭡니까? 저 북구에 고속도로 가는 그 저 뭡니까? 왼편에 보면은 북구에 뭡니까? 체육관이 있죠. 문화 그 저 공간, 빙상장도 있고. 그 이제 지역들을 그 덕천동 고분군 지역입니다. 덕천동 고분군. 절 있는데 그거 말이에요. 이제 절은 고속도로 저쪽에 있고. 네. 그 절명을 제가 예, 그 절도 상당히 이제 유명하거든요. 그 절도 상당히 유명한데. 예성이 있는데 그거. 예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 고분군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분군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려시대 전공자니까 고려시대 고분군들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고분군에서 정말 좋은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이 엄청나게 출토가 되어졌는데, 중국의 동전이 엄청 출토가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제 청자, 상감청자, 이와 같은 아주 고급의 청자가 이제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출토가 되어졌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유물들을 소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런 어떤 무덤 속에 이런 유물들을 그 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경제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덕천동 고분군의 세력하고 이 동평연 지역의 어떤 향리 세력과 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이 요즘도 우리가 뭡니까? 사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예. 통상적으로 뭐 사흘 초 8일은 뭐 기본적인 기부고, 그 외에 뭐 천일 기도, 백일 기도 뭐 해서 엄청난 기부를 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 즉 뭡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역에 있는 사찰, 이런 어떤 좀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이 동평인 고분군에 있는 어떤 그 피장자 세력들이 요 만덕동 사지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던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덕천동 고분군 세력들은 한편으로 이 동평인의 어떤 향리 세력과도 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향리 세력들도 뭡니까? 향리로만 계속 뭡니까? 있으면은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가. 그게 뭐냐? 이 낙동강을 통해서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부를 더 축적을 하는. 우리도 뭐 기업들이 상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을 하기도 하고, 또 주식을 통해서 부를 더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동산을 축적을 해서 부를 더 늘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막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반 대중들도 월급만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주식도 투자도 하기도 하고, 뭐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고려시대의 어떤 향리들도 향리로 존재하면서 어떤 다른 경제활동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번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로라든지 수로를 통해서 모든 어떤 물류의 이동,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육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그래서 특히 이제 동평인이 낙동강 이와 같은 것하고 이제 쭉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낙동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어떤 경제적 활동 이와 같은 것들을 도모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기록들은 이 동평인과 연계되어 있는 기록들은 아니지만은 이 낙동강 저쪽에 김해 쪽에는 옛날에 이 도여조라는 그 소위 이제 삼차수, 이제 물이 세 갈래로 들은 이제 그런 어떤 지역이 동국 여제성남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고기를 잡아서 판매를 하고 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동국 여제성남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추를 한다면은 이 동평인에는 향리 세력들이 이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기반이 이런 고분을 만든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닐까라고 한번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 세력들이 좀 경제적 부를 축적을 해서 이제 만덕동 사지라든지 설악사라든지 뭐 경강사라든지 이와 같은 그 사찰의 주요 단을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 만덕동 사지의 출토품과 의미.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만덕동 사지의 어떤 사역, 이 절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규모를 가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위에 있는 다 여러분들 만덕동 사지 가보셨죠? 예, 가보셨고, 그 다음에 당간지주도 보셨고, 예, 당간지주도 보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간지주와 지금 만덕동 사지의 이제 금당, 강당, 이제 그 지역과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지역들을 쭉 한번 이제 답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답사를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답사를 몇 번 하니까
지금 이제 금당하고 이제 강당의 위치에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 위쪽에서도 막 그 이제 와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산 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막 축대도 있고, 그래서 이 만덕동 사지의 어떤 사역들은 상당히 좀 규모가 컸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유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그 사역이냐, 이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당간지주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역이 상당히 넓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 유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네모 박스가 있고, 그 네모 박스 아래쪽에 이제 또 지금한 곳이 이제 당간지주이죠. 당간지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지가 일찍부터 좀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길을 내는 이와 같은 부분들도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만덕동 사지에 대한 그 역사적 의미들을 과거에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했었고, 이제 길을 내어버렸고 하니까 만덕동 사지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그 축소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또 이제 3층 석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박물관에 있죠. 예, 박물관에 있는데, 그럼 이제 3층 석탑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만덕동 사지에서 좀 이제 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그래서 3층 석탑의 위치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 좀 옛날에 이제 그 석탑을 옮기면서 그 원래 있었던 지역의 어떤 이제 석탑 위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명확하게 또 좀 조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이제 좀 평면도를 이제 좀 크게 본 것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이렇다면은 이게 당간지 여기고, 그러면은 요 위쪽에도 이 송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송선사라는 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규화펜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예. 송선사. 예. 그래서 이제 절 같은 경우, 송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절터가 이제 있는 지역이 이제 개인 사유지니까 아마 쉽게 이제 발굴도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앞으로 이제 부산시 혹은 북구가 이 송선사 위치에 대해서도 좀 발굴이 이루어지면은 북구의 어떤 문화유산, 문화재가 더욱더 조명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만덕동에 있는 이 사명, 절명이 이제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이.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고려 시대에 큰 규모의 절이었는데, 이 지리지라든지 이와 같은 자료에 전혀 기록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동국 여지성남에는 각 지역에 있는 중요 사찰명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기록이 없으면은 뭐 사찰의 어떤 세가 약한 것 아닌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꼭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만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장현이 존재를 했었는데 기장현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조선 초기 동국 여지성남의 기장 지역에 있었던 절명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기장에 우리가 이제 4대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찰이 있는데 저 이제 뭡니까 송정 안쪽에 그 내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앵림산에 안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안적사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 장안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치정사 같은 경우에는 절명만 있고 정확한 위치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장에 요 정간 쪽에 이러고 오면은 선여사라는 배선자에다가 더블 여자에다가 나머지 여자에다가 선여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여사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큰 사찰이 존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저 정간 쪽에 가면은 정간 신도시 쪽에 가면은 이제 지금 석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석탑사에 가면은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석탑의 부재들이 막 있습니다. 그 석탑의 부재가 아주 큽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철마 이제 송정 쪽에 오면은 그 상공리라는 골짜기에 올라가면은 거기 가면 또 이제 절터의 흔적이 있습니다. 절터의 흔적이 있고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이제 또 부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사찰이 존재했었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도 동국 여지성남에는 절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조선 후기 업지에 가면은 뭐냐면은 이제 방금 내가 이야기하는 4개의 절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여사와 치정사는 금패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어떤 기록이 되어 있고 안적사와 장안사는 그 사찰명이 있는 것으로 사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출을 한다면은 여기에 어떤 동평행 관내 관할 지역에 뭐 이 만덕사 같은 경우에도 그 만덕동 사지 같은 경우에도 저런 존재를 했지만은 역사적 기록에 누락이 되어졌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동평행 관할 지역이 계속 조선 시대, 조선 초기까지 이제 속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덕동 사지가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는 출토가 되어집니다. 분청사기는 출토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유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만덕동 사지는 한 늦으면은 한 15세기 중반 무렵 이 시점에는 절이 소실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만덕동 사지는 그러면 언제 설립되어졌느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문헌하는 사람이고 이제 발굴을 통해서 고고하는 사람들은 아마 신라말 고려초 이 무렵에 이 만덕동 사지가 그 만들어지고 조선 초에 아마 없어졌을 거다라고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하는 사람들도 이제 저기에 뭐 통일신라 기하가 출토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통일신라 기하는 뭐 그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쪽 입장을 수용을 해서 아마 신라말 고려초 이 무렵에 만덕동에 있는 사찰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뭐
이 고려 초기 문헌에, 조선 초기 문헌에 안 나타나면은 조선시대 동네 부지에도 요 기록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동네 부지에도 없고, 여튼 전혀 부상 관련 지리지에 이 만덕동 사지의 사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김영김 씨 무덤인데, 나중에 가보면은 여러분도 무덤을 가려면은 이렇게 이 축대가 있으니까 잘 못 가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에 이제 가서 요렇게 쭉 돌아가지고 산에 와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이 경작되어 있고 이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입을 살짝 해서 요렇게 들어오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덕동 사지를 좀 종합적으로 이제 좀 발굴을 하려면은 요 무덤을 이장을 해야 됩니다. 요 무덤을 이장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김씨 문중에서는 저걸 쉽게 용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인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송선사는 요 위쪽이고, 저희들이 이제 쭉 걸어다 보니까 요런 지역에서도 이제 유물이 막 출토가 되어지고, 요 뒤쪽에도 이제 막 축대가 있고,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지역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사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찰로 인해 가지고 조금 또 이제 이 만덕동 사지가 이제 또 부분적으로 또 좀 뭐 훼손이 되고, 물론 이제 주지 스님은 자기가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이 땅을 뭐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이니까 자기는 이제 또 이 절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보는 측면하고 또 소유자의 어떤 입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상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덕동 사지의 좀 사명을 한번 유출을 해보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경남 지역에서 발굴된 사지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사지 발굴한 부분들을 이제 발굴 보고서를 쭉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창원의 창원의 복림산문,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복림사. 그 다음에 이제 단성의 산청의 지곡사는 산청 읍내에 있습니다. 산청 읍내에 있는데, 저 지곡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 초기에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는데, 이제 저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니까 이 지곡사라는 와명, 귀화 명문, 복림사라는 귀화 명문, 이와 같은 것이 출토가 되어졌고, 근데 지곡사와 복림사는 조선 초기에 지리지에 복림사, 지곡사 이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적 기록하고 거기에 출토된 명문 기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하는 거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지 발굴을 통해서 기와 명문이 출토가 되어졌는데 이제 역사적 기록은 없고 명문만 출토가 된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인데, 지곡사와 복림사는 일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옆에 제가 이제 타 지역 해엄 원지, 이제 해엄원은 뭐냐면은 이제 개성에서
저 이제 양주로 가는 길에 이 해엄원이라는 원이 있는 겁니다. 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엄원이라는 명문 기하가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명문 기하가 출토가 되어지고 해엄원은 이제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중요 길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엄원이라는 명문 기하가 출토가 되어져서 이 지역이 해엄원지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기비사라는 명문 기하가 출토가 되어졌죠. 기비사라는 명문 기하가 출토가 되어졌으니까 이 절명이 기비사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부산시 박물관에서 발굴을 하고 그때 기하 명문이 출토가 되어졌고 그때 이제 출토가 되고 나서 이 만덕동 사지의 사명은 만덕사가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비사라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럼 또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문헌 기록이 있느냐? 다른 문헌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이 금산사 향안에 이 금산사라는 향안에 이 기비사라는 이 향안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시주 단을로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대정 18년 무술 5일 조. 그래서 이제 금산사 향하는 대정 18년, 즉 명종 8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금산사 미력, 대전 미력 앞에 청동 향안 일구를 쭉 만들었었는데 도중 전체에 들어간 것이 30건, 30건, 그 다음에 엄팔량이고, 이제 동량으로 쭉 참여한 사람은 기비사 주지, 삼중대사 해거, 이와 같은 기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사 대사 임미, 경주인 동량, 김영우처 채시,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비사 주지 삼중대사 해거 이런 인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기비사라는 명칭이 금성문에 문헌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오는 어떤 이제 기비사와 이제 동일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이제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 만덕동에서 사는 사람들은 요 고개를 만덕고개 그렇게 많이 부르고, 이제 저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비골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이제 기비현이라는 고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비현. 그래서 한자는 다르지만은 음은 같고 한자가 다른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근대 시기에 다수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기비현이라는 어떤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만덕동 사지에 출토되어 있는 기비사 명문, 막 그런 것들을 쭉 고려를 하면은 요 만덕동 사지는 기비사일 거다.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출토품인데, 이제 이 출토품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해무리곱 이제 청자입니다. 이제 아주 어떤 이제 고급의 어떤 이제 청자인 거죠. 고급의 청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청자들을 이런 어떤 이제 고급의 어떤 청자를 이 만덕동 사지에 있는 사찰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이제 만덕동 사지만 이런 고급의 청자를 가졌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요 부산에 이제 가면은 최근에 이제 조사된 건데 용당동 유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당동 유적. 그래서 용당동 유적에서도 이제 고급의 청자가 많이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많이 출토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요 인근에 이제 낙동강하고 연계되어 있는 김해 이 덕산리 사지라는 곳이 있는데, 덕산리 사지. 그 덕산리 사지에서도 이 고급의 청자들이 이제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용당동 유적에도 이제 명문이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명문이 출토가 되어졌는데, 조금 또 명문이 좀 두 종류의 성향이 있어서 용당동 유적은 정확한 어떤 사명을 유추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덕산리 사지 같은 경우에는 명문이 출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리 사지 그렇게 부르는데, 요 인근에서 절에서 절터에서 이런 어떤 이제 고급의 청자들이 출토가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의 어떤 청자들이 출토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찰이 좀 경제적 여유 아니면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주를 받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유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뭐 이건 해무리급 청자 쪽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미인데, 저도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주지스님을 딱 한 차례 만났습니다. 주지스님을 한 차례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을 만나면서 주지스님은 요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취미,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할 잡상,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중시를 하는데, 여튼 지금 이제 발굴해서 2차 발굴해서 이제 취미가 이제 상당한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뭡니까? 이 사찰의 취미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황룡사 취미죠. 예, 황룡사 취미. 그래서 황룡사 취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1.8? 예, 그 정도 되죠. 예,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만덕동 사지의 어떤 취미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 취미와 같은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은, 예, 요것도 이제 좀 부어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요 정도라는 것은 이 만덕동 사지의 절티에서 출토된 취미도 상당한 규모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 이런 규모의 취미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금당이라든지 이와 같은 건물의 규모가 컸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추를 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어떤 취미를 얻는다는 것은 이 만덕동 사지에 있는 절이 그만큼 경제적인 또 여유를 가졌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상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찰에서 이 잡상들이 많이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잡상들이.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뭐 파주, 이제 해엄원지하고 원주 법천사지, 거돈사지, 강화선원사지, 여주 해엄사지, 이와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이제 출토가 되어졌습니다. 출토가 되어졌는데, 이제 잡상들은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인수형, 이제 사람이라든지 일반 동물, 인수형, 그 다음에 뭐 조형, 그 이제 새 모양,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아주 여러 어떤 종류의 잡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잡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잡상을 이제 우리가 조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 모양이라는 거죠. 이제 새 모양인데, 이제 이 새 모양 중에서 어떤 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이 봉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황. 좀 봉황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 봉황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 저도 뭐 이건 이제 잡상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상 관련해 가지고 딱 논문을 고려시대 잡상해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 논문은 딱 한 편 있었대요. 한 편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잡상 그 연구를 한 그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 만덕동 사지에 출토된 잡상이 그냥 조형으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봉황으로 해야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제가 이제 잡상 전공자가 아니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공주에 있는 분인데, 뭐 아마 좀 봉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상의 새죠. 예, 정말 정확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 뭐 그런 어떤 그다음에 이준석 하면은 작지만은 좀 똘똘한 인간형, 이런 걸 딱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봉황에 대한 이 상상하였던 새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인지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잡상을 이제 봉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려는 그런 좀 연구자가 많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이제 부산 박물관에도 이게 맞느냐, 봉황 맞느냐, 나로서는 잘 판단이 안 된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뭐 봉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요 만덕동에 있는 그 주지스님은 봉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봉황으로 보려고 하느냐, 제가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 물음표를 해놨죠. 예. 이제 자꾸 지금 이제 요 만덕동에 있는 주지스님은 이 만덕사가 고려시대 석기가 유배온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왕자가 유배온 곳이다. 그래서 왕자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그런 이제 왕자와 이 봉황의 잡상, 이런 것하고 다 연계를 시키는 거죠. 예, 연계를.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은 이 잡상을 봉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봉황이든 조형이든
이 잡상을 이제 기와에 다 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치장,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부터 이 사찰을 보호하려는 어떤 위호,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잡상을 이 사찰의 건물에 얹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봉황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이제 잡상들이 이 사찰 건물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만덕동 사지의 어떤 사찰 규모가 좀 컸었고, 그 다음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잡상들을 건물을 지을 때 두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면은 좀 눈이 부리부리한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봉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만덕동 사지에 이제 석기가 유배를 왔느냐? 라는 부분들을 좀, 여기는 내가 서술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석기가 이제 만덕사에 유배를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석기와 관련이 있는 이제 석기의 한 어떤 이제 세력으로, 특히 이제 고려말 이제 되면은 이 왕위 계승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거든요. 뭐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충숙, 충해, 그다음 충정, 충모, 충목, 충정,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공민왕 이제 이렇게 넘어갈 적에 왕위 계승을 할 때 그 왕위 계승은 이제 고려에서 그 왕위 계승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에서 주로 이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원에서. 근데 이제 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공민왕은 이제 원에 있었고, 공민왕은 원에 있었고, 이제 석기는 국내에 있었던 거죠. 국내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석기도 자기도 뭐 서자이지만은, 서자이지만은 뭐 왕위 계승을 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꿈은 가지고 있었다면은 뭡니까? 여러 어떤 정치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정치적인 노력은 하였을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원에서 공민왕을 이제 왕위 계승자로 이제 찍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원에서 영경에서 고려로 오기 전에 석기를 먼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왜냐면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석기의 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강윤충이라는 또 인물이 있는데, 이런 인물을 또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는데, 그 이제 유배 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동래 해내로 유배를 보냅니다. 강윤충을. 근데 만약에 석기의 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석기가 이미 만덕사에 와서 유배가 되어 있는데 요 동네 지역에 유배를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주지스님은 세력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배를 왔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저는 같은 당여 세력을 비슷한 지역에 유배를 보내면은 결국 결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당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당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지역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이 강윤충이가 이 동네 내 유배 온 것만으로 봐도 석기 이 만덕사에 유배 오지 않았다. 이미 뭐 다른 연구자들은 만덕사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들로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제 다른 지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강윤충이 유배 온 이와 같은 것만 보아도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만덕사는 이 만덕동 사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명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만덕동 사지는 이제 석기하고는 관계없이 고려 시대에 어떤 이 동평현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규모.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당의 규모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금당의 규모가. 그래서 이 가로 세로가 이 길이가 24점 몇 메다? 예, 24.9m인가? 그렇고 또 폭이 얼마고? 20.4. 예, 예. 그래서 금당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예, 금당의 규모가 엄청 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절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한다면은 이 만덕동 사지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절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튼 이 만덕동 사지 같은 경우, 그럼 만덕동 사지가 가장 번성할 시점은 어디겠는가? 이 만덕동 사지가 좀 가장 융성한 시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대체적으로 한 만덕동 사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세기, 12, 3세기에 상당히 융성한 좀 번창한 규모를 가지고 나중에 한 이제 15세기 초 무렵에 좀 사찰이 좀 이제 소실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다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찬성사 이제 강윤충을 이제 동래인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한 적인년 12월에 석기를 이 만덕사에 이제 안치시킨 이와 같은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 석기의 세력과 가장 이제 좀 많이 연관을 짓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 이제 손수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손수경 인물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석기가 이제 손수경과 좀 연관을 지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손수경을 먼저 이제 참수를 해버립니다. 손수경을 먼저 참수를 해버리고 그런 어떤 거고, 그 금당의 규모가 이제 24.9고 너비 얼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큰 거다.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고려시대 이제 일반 사찰의 어떤 금당의 규모들을 이제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은 이 만덕동 사지의 그 금당은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결론을 짓는다면은 이 만덕동 사지는 아마 동평현 공간적 범위 내에 있었을 거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만덕동 사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급의 청자라든지 금당이라든지 잡상이라든지 침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좀 12, 3세기에 좀 최고의 어떤 사세를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밑에는 좀 뭐 사명은 이야기했지만은 기비사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거고, 좀 이 만덕동 사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산시가 혹은 북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을 좀 이제 정비, 복원할 그와 같은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북구청에서 이제 부산대학에 이제 용역을 주었었고 그 용역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이 종합 정비 계획을 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한다면은 원래 어떤 이제 만덕동 사지의 의미들을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요 지역을 많이 지나다니고 또 가도 그렇게 이제 이 만덕동 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었고 그냥 한 번 와서 앞에 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제 몇 차례 그 산도 뒷산도 한번 다녀보고 여러 지역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만덕동 사지에 있는 사찰은 좀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사찰로서 좀 취급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그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역사적 기록만 있다면은 더 이 만덕동 사지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상당히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